사실은 이제 그 광역시 평균 인구가 130만 정도인데 특례시는 11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권한이나 재정 권한은 이제 작고 기초생활 생계교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의무는 너무나 많아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진해, 마산, 창원이 합쳐진 도시인데요. 진해에 이제 진해시장이 있다가 없어져서 국민들이 자주 찾아보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주민자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실속 있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감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특례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져서 더 많이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창원시나 수원이나 용인, 고양시가 잘 나가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내수 시장을 토대로 선진국 경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올 캐치 플레이 도시를 지향하지 말고 특별한 세계 시장 속에서 강점을 갖는 도시로 발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소멸하는 지역들의 작은 도시들을 같이 이끌고 가는 모범이 되는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꼭 이루어질 겁니다. 화이팅! 저희가 특례시 제정을 위해서 함께 국회의원들과 저는 이제 시장님들 머리 맞대던 시절이 벌써 만으로 1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상일 우리 시장님 SBS에서 같이 출연했었는데 이제 시장님 되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재준 시장님,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이동환 시장님 네 분의 이제 초선 시장님들과 함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지난해 그 지방 그 분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게 만으로 1년 됐습니다. 2월 17일 제가 대표 발의냈는데 어쨌든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8개의 사무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균특 회계상으로 특례시와 관련된 개정을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풀려니까 참 어려웠어요. 다만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요즘 약간 좀 유행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특례시에는 그에 걸맞는 특별법이 꼭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기 계신 시도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들, 국회의원들 다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고 함께 이 특별법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네 분의 초선 시장님들께도 이게 권력이 아닌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열흘 단식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강력한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막강한 중앙 권력의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간의 지방자치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또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지고 수많은 기초시들이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지난 30년 동안의 분권과 민주화는 효율적이었나? 충분했나? 뭘 고치고 뭘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가장 큰 게 지금 수원시 119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릉도가 9천이니까 무려 132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광역, 기초 이렇게 획일적인 획일적으로 권한을 주는 그런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억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도시의 미래를 도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런 자기결정권이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법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특례시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권한이나 재정 이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된 건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일단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흩어져 있는 많은 개별법들을 일일이 다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특별법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좋은 풍부한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특례시 의원님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하면은 제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논리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격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법률안은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례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 현재 특례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장치로서 대도시한테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칭하는 용어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역시 제도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리고 다른 특수한 형태의 시군구에게 이제 차등적인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례시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특례시 제도는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을 인구 50만 이상 시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인구 100만 도시가 탄생하게 되면서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과 그리고 그 외의 시군구 특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을 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2021년도에 통과되었고, 특례시라는 명칭도 작년에 1월 13일 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그 인구가 비슷한 광역시하고 특례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비교해 본 결과 공무원 수가 행정 수요와 관련돼서 인구수, 주택수, 사업체 수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행정 권한에 해당되는 조직과 예산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방 공무수 같은 경우는 약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세출 예산도 약 1.8배, 사회복지비에 대한 규모도 1.8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행정 수요는 비슷하게 있지만은 그런 행정 권한 등은 현재 아직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마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행 제도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사무 특례에 대한 사항들을 주셨고, 그다음에 특례시 행정 특례,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정 특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를 시세로 간주한다, 지역 개발 채권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정도에 그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에 관한 특례는 여전히 요원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보면은 198조 2항 1호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만은 현재 명칭만 부여되어 있을 뿐 각종 특례 부여에 대한 충분성은 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례시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별표 4에 있는 시행령 4에 있는 도의 사무에 관련돼서도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좀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영상의 문제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특례 권한 이양은 제도적으로 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심의하고 이양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별법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권한 이양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수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특례시 관련되는 법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 간의 권한 이양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이양 부진, 그리고 권한 이양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에서는 특례시와 관련된 유사한 형태의 그런 법률이라든지 제도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국 사례에서는 제도 위주의 사례를 살펴봤고, 국내 같은 경우는 광역 수준에 있는 특별법 중심으로 살펴봐서 특례시 지원 법률안 필요성 및 제도상의 특례 부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국내 특별법상에서는 사무특례, 그다음에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명확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무특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 사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 특별법을 하려면은 명확한 사유 및 목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별법에 대한 포괄 범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제도화의 측면보다는 거의 이제 포괄적 사무를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해서 대도시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는 방법으로 하는 메트로폴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지위는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정령 지정 도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 그다음 경제산업 균형 개발 등 다방면의 그런 특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광역 사무의 한 80% 정도를 이런 정령 지정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건가라고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 논의를 정리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분권법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바로 특례 권한 자체가 이제 모호하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사무특례 이양과 조직특례 확대, 재정특례 부여, 그리고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의 제도화 때문에 저희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에 대한 개정도 특례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한 것처럼 특례 권한 이양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분, 예를 들어 저희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이랑 협의하러 갈 때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잘 이렇게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고 논의가 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일은 점점 넘어오고 있지만은 이에 따른 재정이 없습니다. 네, 이 재정 관련돼서도 현재 이양이 부진한 사항이고, 그리고 특례 심의 및 특례 권한 관련돼서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의하고 이루어지는 절차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또 문제점 또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실현 및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특례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시의 그 제약 및 갈등에 관련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우선은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법적인 지위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명칭만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그리고 특례에 대해서도 명문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저희 4대 연구원에서는 크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특히 특별법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좀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특히 이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 이제 특별법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차등적인 특례 내용을 부여를 해서 저희 특례시만 이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그리고 도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례시라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례 권한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특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특례시를 하나의 자치단체에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가 소수의 그런 지자체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권을 위한 하나의 자치분권의 모형으로서 좋은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설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목적 및 대상을 명확하지 않은 것, 그리고 포괄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고 행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지방자치법 통과될 때 특례시 교부리 인상 및 균특회계에 대한 개정 설치 관련돼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구성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화면에 보는 바와 같고요. 이것은 각 조문별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명칭 관련돼서는 우선은 대도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하는 것, 그리고 특례 규정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특례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특히 현재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화 측면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산하에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 그 유인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향후 과제입니다. 크게 첫 번째입니다. 앞서 이게 다음에 이제 토론하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을 텐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는 왜 필요한가를 할 때 현재 특례시라는 것이 행정적인 특례를 부여했을 뿐이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추진 방향으로서는 특례시 대상을 명확화하는 것, 특례시 대상의 설정, 그리고 특례 지원 기구의 설치 등을 명문화시키는 것, 그리고 특례 부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무 이양과 행재정 특례 부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특례시의 특례 부여를 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을 이제 개정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관련돼서는 특례 부여를 좀 명확화하고 재정 특례를 신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은 이제 앞으로 발족하게 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안에서 이제 특례시에 대한 그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특례 사무와 그리고 특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의 그 부여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 및 그다음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저희 특례시뿐만 아니라 도와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나아가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나타났던 광역시의 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모형으로서 그리고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중앙 정부 및 정치권 설득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건의를 해주시면은 아마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앞이 개회사, 축사, 그다음에 이제 발제자께서도 특례시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쭉 정리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날 만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그때 그 211개 조항 속에 특례시 조항이 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조항으로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김민기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을 담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내용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근거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난해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큰 대명분 하에 관련 당사자들 도는 도의 입장, 또 우리 특례시 대상자든 대상자, 또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 한 발씩 양보를 하셔서 현재의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가 된 때문에 오늘 같은 의미 있는 세미나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 개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조치는 특례시라는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발표라고 보고 그 내용을 지금 현순연 용인시 연구원에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네 분 토론자들의 토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에 관련된 내용을 사무 2항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옆에서 많이 돕고 그 일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사무 2항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원법을 특례시 지원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이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또 이 앞으로의 특례시가 좀 더 위상을 강화하고 특례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축사에서도 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같이 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특례시만 잘 사는 것이 이 특례시 지원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축사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령 지정 도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이라고 하는 일본의 도도 부연과 이 정령 지정 도시의 관계, 이중적인 행정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도와 이 특례시, 또 우리는 도만이 아니라 광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와 광역시와 특례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이지만 이 지원에 관련 특별법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렴풋하게 원활하게 운영한다라는 얘기만 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와 특례시와의 관계를 사무나 기능이항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광역과 정령 지정도시 간의 역할 부담에 따른 재정 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과 특례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될 부분과 이것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도와 특례시와 관계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부처와의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이 지원법에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를 이양할 때 그 이양된 사무가 어떤 것은 돈이 되는 사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어떤 사무는 그 사무를 이양받으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무들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일만 주지 말고 돈도 같이 달라는 포괄적 이양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근거인 거죠. 근데 중앙부처에서 돈이 되는 사무나 기능을 쉽사리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시도나 시군구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사무를 이양을 바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사무 배분의 갈등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무를 이양할 때 도와 특례시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 제도가 부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원법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정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을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정부적인 고려도 없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하면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100만 이상의 도시가 이제 특례시가 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령지정 도시가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이제 확대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행정구역, 자치행정구역에 관련된 논의가 매우 뜨겁게 지난 정부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있었죠. 근데 이제 부울경, 대구, 경북은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대전, 세종, 충청은 지금 사무국을 세종시에 만들어서 특례시 특별 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을 통해서 이제 이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이제 이런 입장에서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새로 생겼고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새롭게 신설을 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자치행정구역이 뜨겁게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특례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행정구역적 측면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례시의 성격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점을 지원법에 좀 더 잘 포함을 시켜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그런 어떤 정체성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심상정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은 뭐 학회에서도 상당 부분 지원 내지는 어떤 그 생각을 공감을 갖고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특례시가 3개는 수도권에 있고 하나만 창원시만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례시가 지원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나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때 이게 특례시가 자치분권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결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치분권의 열매가 특례시도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특례시 지원법에 좀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례시와 관련된 좀 제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좀 오랫동안 산통을 겪어왔던 그런 제도가 드디어 이제 싹을 틔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도입이 된 이래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도 또는 시군구 체계에서 이제 고착화되어 있었던 게 일반적인 어떤 방식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좀 기초로서 좀 역할이 더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됐던 게 50만 대도시였습니다. 이 50만 대도시 형태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이제는 이제 광역도 좀 특수한 형태가 생기고 기초도 이제 특례시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특별자치시가 생기고 특별자치도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시도 또는 그 자치단체 간 연합체가 또 생겨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4개의 특례시도 또 생겨나고 뭐 이런 특별함이 좀 더 다양해지는 특별함의 유형이 더 다양해지는 세계가 좀 세상에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함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 제도를 좀 발전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그 오늘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이 특별법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라는 어떤 국가적인 큰 틀에서 제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그 고려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앙 대 지방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지방 문제에 있어서는 광역 대 기초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논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앙 대 지방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제 현재 이번 정부가 이제 지방 시대를 천명하였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각종 국정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 과제에도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뭐 권한과 규제 사항들을 이양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그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 특별법에 의해서 탄생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나중에 탄생이 되면 이런 지방 이양에 관련된 과제들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역의 자주성, 지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권한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이루고 있고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저희도 권한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재정 총량은 이제 한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재정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요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이제 2021년부터 인구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인구학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산만큼의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과연 이러한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 정해져 있고 인구 구조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특례에는 항상 조직과 인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인력 운영을 내부적으로 효율화하는 부분도 이제 좀 고려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점들을 좀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 광역 대 기초안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당초 50만 대도시는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큰 광역시급의 어떤 기초인 시를 생각을 하고 이제 광역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권한을 주자라는 취지로
대도시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지정시, 정령시 뭐 이런 제도들을 이제 참조해서 만들어진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50만 수준을 넘어서서 인구 규모가 100만을 넘어서고 그리고 아울러 역량이 좀 뛰어난 그런 기초 단체가 한 4개 정도 나타났는데 궁극적으로는 광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좀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17개 시도 8도 체제 하에서 유열된 17개 시도 체계가 이제 현재의 좀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 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체계에서 과연 추가적인 광역의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특례시는 광역이 아니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지만이 광역대 기초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좀 그 많은 공감대를 얻는 자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광역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단체가 현재 절반 이상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멸에 이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특례시가 조금 더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어떤 성안돼서 뭔가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으려면 뭔가 역할이 이제 도 내에서 뭐 경기도와 이제 경남뿐이겠지만 이 도 내에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어떤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그다음에 타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특별지방자치 기초 간의 어떤 특별자치단체의 역할, 특별자치단체를 좀 주관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 특례시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떤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조금 더 그 특례시가 주변과의 역할을 고려한 어떤 관계성 측면에서도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현재 뭐 이미 한 20년 전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 문제가 좀 그 정부로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이 소멸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경북이라든지 경남 그다음에 전북 전남 이 지역들의 이제 좀 감소되는 지역들을 방문하고 또 면담을 하다 보면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10년, 20년 후에는 그 지역에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고장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정 투입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우선이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와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을 좀 저희가 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역 소멸이나 인구 감소라는 이슈가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도 좀 고려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특례시 협의회랑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오면서 이제 특례가 필요하고 특례를 이제 발굴하고 특례를 해소하기 특례를 어떤 법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와 특례를 구체화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특례시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뭐 나름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어떤 현황 그다음에 그 국가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 있어서 여러 고려할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한번 좀 언급하는 선에서 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승연 박사님의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특례시 제도 안착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인 이제 그게 바로 도시이죠.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국어사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번잡한 곳으로 정의를 내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5만 이상을 시, 그리고 50만 이상을 대도시,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시 제도의 도입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에 맞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서비스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조직 권한이라든지 재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이 광역시와 기초자치시의 중간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서 특별 특례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례시와 관련해서 특례시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왔던 2013년도부터 2월 초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지를 통해서 뉴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특례시에 대한 뉴스 보도는 2018년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고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가 출범한 작년에는 뉴스 보도 건수가 6,8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관련해서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를 살펴본 결과 키워드와 장소, 기관 등등으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다음으로 이 특별법, 즉 이 특례시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특례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봤을 때 제가 현재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빼고 법률로서만 봤을 때 현재 1,820건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키워드로 해서 지원과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니까 170건에 대한 지원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에 대한 법률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폐강 지역, 발전소 주변 지역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넓은 지역을 좀 정의하는 지원 법률이 많았습니다. 소수로 있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나머지 평창 동계올림픽, 문경, 대구 체육대회 등등과 같이 소수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법률은 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서 특례시에 대한 지원 법률을 할 때 좀 인구 100만에 대한 이제 특례시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좀 높여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을 할 때 각각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얼마만큼 일반적인 사항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례시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양 사무와 재원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양 사무에 대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추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특례시 지원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 추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서 그 개정 설치가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취득세와 같이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시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제 그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이 현승열 박사님에서 하신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설치를 이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치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치가 지금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권한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권한이 어떤 직무상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4개의 특례시를 제가 살펴봤는데 모두 제1부시장 소속으로 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례시를 만들 때 기존의 제주와 세종과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더 커진 권한에 맞는 어떤 자체적인 점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례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그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거기서 그 개선 과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름만 있고 아직 특례가 없으니 빨리 조속히 특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아직도 특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이런 배경 하에서 4개의 시가 같이 모이셔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이제 성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내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만약에 보완을 하신다면 어떤 거가 필요한지 그거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법적 주의인데요. 여기 이제 지방의회에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특례시 이름 그 조례라 규칙에다 못 씁니다. 이게 법적인 권한이 없거든요. 이 행정 명칭 부여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칭 쓰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별도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아예 그 특례시를 종류를 넣고 법적인 권한을 넣어서 지방의회에서도 그냥 뭐 그 특례시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특례시 특별법에서도 법적인 주의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그 개정안을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사무 발굴인데요. 그 특례시 사물 발굴 및 이양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그 현재는 이제 일명 그 지방분권법에 이제 특례시 관련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특례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특례시 지원법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그 지방분권법에 있는 특례 또는 또 다른 법에 있는 특례를 이 특례 지원법에다가 다 넣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례시법이 지금 이제 조문이 8개거든요. 사실 이제 특별법에 조문 8개는 너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한 10월경에 의뢰가 와서 한번 이 법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문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하시면서 아마 뺄 거 많이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현재로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조문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풍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분권법 또는 타법에 있는 그 특례들을 그 지금 이제 특별법에 좀 넣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특례 관련해서 새로운 특례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이게 이제 그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문에 특례 부여 및 지원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도 한번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두 이제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특례를 발굴할 수 이런 규정들을 차용하여 또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다가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재정 지원 특례인데요. 사실 21대 국회에서 이제 특례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대 의견을 냈던 게 그 특례시가 되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재원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건질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부대 의견이고요. 사실 근데 특례시라든지 특별한 권한을 주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논의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떻든 간에 재정에 대한 지원, 재정에 대한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특례시 지원법 이제 같이 제출하신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 8조에 균특회계 쓰는 게 있는데 사실 균특회계가 지금도 세종시 쓰고 제주 쓰고 있고요. 올해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쓸 거고 내년 2024년도 1월에는 전국특별자치도가 그 균특회계도 같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균특회계 가지고서 이제 특례시까지 다 사용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례시만의 지방세 세제라든지 뭐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